안녕하세요.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족바가 조영규입니다. 다들 2024년 시즌 개시하셨죠? 이 구독자분들은 올해로 바이크 몇 년 차 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입도바이 털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바이크 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7년 가을에 125cc짜리 클래식 바이크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올해로 저도 7년 차 됐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발인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인 입장에서 봐도 최근에 한 2020년? 이때 이후부터 유독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바이크 입문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볼까 해요. 2륜차 입문하면 우선 어떤 바이크를 탈지 이거 먼저 정해야겠죠. 이 바이크 고르는 법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대부분의 입문자 입장에서는 제일 우선순위로 오는 요소는 결국은 디자인이야. 다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처음 입문하던 시점을 떠올려보면 와, 바이크 존나 멋있다, 예쁘다 하면서 디자인 하나에 꽂혀서 그렇게 입문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놈의 중국산 125cc 클래식 바이크가 아주 많이 팔리나 싶은. 일반적으로 이륜차에서 체급이라는 거는 배기량이라는 걸로 우선 구분을 해요.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이 배기량이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거 진짜 졸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자동차건 바이크건 이 내연기관의 가장 중요한 부품, 바로 차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엔진입니다. 근데 이 엔진 내부를 뜯어보면 이 실린더 통이 있고요. 그 안에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주사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이때 그 실린더 안에 있는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한 번에 이렇게 빨아들이고 팍 뱉어낼 수 있는 최대 부피, 그거를 배기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배기량,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데요. 대신 그만큼 기름도 더 많이 처먹겠죠. 그래서 그 배기량 큰 대형차들한테 기름 많이 처먹는 돼지 새끼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아무튼 그런데 사실 4륜차 같은 경우는 배기량으로 체급을 나누는 게 지금은 좀 무의미해졌어요. 왜냐하면 엔진의 다운사이징이 너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낮은 배기량에 아싸리 그냥 터보차저 올려가지고 막 200마력, 300마력 이렇게 팍팍 뽑아내버리니까. 그런데 바이크는 다릅니다. 지금도 이 2륜차 같은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서 체급이 확실하게 탁 구분되는 그런 장르거든요. 일단 2륜차의 체급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25cc, 두 번째가 쿼터급, 그 위로 미들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터급. 물론 이 리터급보다 훨씬 더 큰 배기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오버리터급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리터급이나 오버리터급을 굳이 구분하는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리터급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야, 저 새끼 이거 바알못이다 뭐 이러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바알못 맞는 것 같은데 나. 가장 먼저 첫 번째로 125cc입니다. 대충 구분을 하자면 이륜차의 최저 배기량인 50cc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한 100cc 중반 정도까지가 이 125cc급 엔트리급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대표적인 차를 꼽아본다면 혼다 CB125R, 뭐 슈퍼커브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도로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스쿠터들, 뭐 PCX라던가 NMAX라던가 다 125cc죠. 이 체급은 누가 뭐래도 그 오토바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클래스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진짜 이 125cc로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125cc 이하 바이크는 법적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종소용, 그러니까 이륜차 면허를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125cc짜리 바이크 바로 사서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접근성이 정말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125cc로 입문하는 케이스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도 좀 있죠. 주말에는 취미로 뭐 배기량 큰 메인 바이크를 타는데 평일에는 좀 출퇴근도 가볍게 하고 시내 운전도 편하게 하려고 이 세컨용으로 타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달용. 125cc는 주로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바이크입니다. 우선 125cc의 최고 장점은 바로 유지비예요. 물론 모델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당연히 바이크 가격이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연비가 좋으니까 이 체감상 기름값도 거의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야. 당연히 수리비라던가 부품값 같은 것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심지어 취득세도 싸죠. 125cc 이상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5%인데 125cc 이하는 2%밖에 안 해요. 그리고 바이크를 폐지할 때도 125cc는 따로 납부해야 되는 폐지 비용이 아예 없습니다. 일단 차량의 특성을 좀 보자면요, 기본적으로 125cc급은 보통 한 10마력 내외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출력을 갖고 있어요. 엔진 구성도 거의 뭐 99%가 단기통, 그러니까 실린더가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엔진이 대부분입니다.
뭐 예외도 있긴 해요. 이 KR 모터스가 옛날에 출시했던 미라주 125 이것도 그렇고 지금 판매 중인 아퀴라 125도 V형 2기통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야, 이게 바로 임마 조선의 할리. 일단 최고 출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최고 시속은 뭐 거의 한 100km 언저리에서 110 정도가 진짜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한계는 명확한 편이죠. 그래도 이 엄청난 경제성 때문에 이 입문자부터 바이크 막 여러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세컨, 서드로 부담 없이 운용하게 되는 게 바로 이 125cc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25cc 윗단계로 쿼터급이 있죠. 이름 그대로 1.0L, 그러니까 1000c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히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 250cc 구간, 그 배기량 구간을 일반적으로는 쿼터급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물론 이 콕 집어서 250cc가 쿼터급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200cc 언저리부터 거의 한 500cc에 근접한 배기량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이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한다면 역시 쿼터급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는 야마하의 R3라던가 MT-03 같은 차량들이 있고, 뭐 엑스맥스나 포르자 350 같은 빅스쿠터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 바로 이 쿼터급이죠. 일제 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쿼터급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얄 엔필드 같은 브랜드들도 유독 쿼터급 모델이 많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이 BMW라던가 트라이언프 같은 프리미엄 이미지의 브랜드들까지도 이 쿼터급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일단 쿼터급의 특징이자 125cc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면허입니다. 배기량이 125cc가 넘어가는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2종 소형이라는 바이크 전용 면허를 취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 4륜차를 추월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구간이 바로 이 쿼터급부터라는 겁니다. 물론 고속주행이라던가 그 고속을 항속으로 쭉 유지하는 이런 영역에 가면 좀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팍 출발을 한다던가 그 저중속 구간에서 갑자기 급가속하면서 치고 나가는 이런 퍼포먼스는 125cc랑 쿼터급은 진짜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쿼터급 정도만 돼도 한 어느 정도 도심을 벗어나는 중거리 투어링 뭐 이런 것들이 제법 수월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쿼터급의 메리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이즈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125cc보다 좀 커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 위체급의 대형 바이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차체 크기들이 대체로 컴팩트한 편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 막히는 도로 같은 걸 주행할 때도 125cc에 거의 버금갈 정도의 기동력이 확보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참고로 쿼터급에서는 엔진 구성이 대부분 단기통 아니면 2기통 모델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드물게는 옛날에 출시됐던 혼다 CB400, 이 시리즈가 400cc 미만 쿼터급인데도 무려 4기통으로 나오면서 이 전설을 썼죠. 한 시대를 풍미한 바이크다 보니까 이 지금도 중고 시장을 찾아보면 CB400 중고 매물 진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도 한 대 사고 싶더라고요. 물론 그거 샀다가 제대로 그냥 폭탄 걸리면 아주 그냥 좆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세 번째는 미들급입니다. 이 쿼터 다음에 미들이라고 한다면 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당연히 1000cc니까 한 500cc 정도의 배기량을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체로 미들급의 기준은 600cc 내지는 650cc 전후로 잡고 있는 편입니다. 이 포괄적으로 보자면 한 500cc 이상부터 900cc 언저리까지 배기량이 주로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500cc 배기량을 가진 바이크들의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500cc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 단순히 배기량보다는 약간 바이크의 성향이라던가 사이즈, 출력 같은 성능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인데, 예를 들면 옛날에 나왔던 로얄 엔필드의 구형 C500, 단기통이고 출력도 완전 개 비리비리하고 사이즈도 되게 크지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쿼터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뭐 베날리 TRK 502 같은 그런 차들 보면 뭐 사이즈, 빵도 엄청나게 크고 뭐 출력도 뭐 섭섭하지 않게 나와가지고 야, 뭐 이 정도면 미들급이지. 뭐 저는 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구간에서 대표적인 모델들을 꼽아보라면 일단 뭐 혼다 CB650R이나 또 야마하 MT-07 같은 미들급 입문의 교과서 같은 모델들이 있겠죠. 그리고 멀티퍼퍼스 모델도 꽤 많아요. 미들급에서 가장 사랑받는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한다면 역시 BMW F800, F900GS 이런 애들이 가장 존재감이 크고요. 스즈키 V-스트롬 650도 뭐 굉장히 인기가 좋죠. 우선 미들급이 되면 이 배기량이 높아지는 만큼 당연히 엔진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차체 사이즈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커집니다. 다만 미들급이라는 이 체급이 뭐랄까요, 이 굉장히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클래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작게 만들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컴팩트한 사이즈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좀 포인트예요. 게다가 엔진도 가장 다양한 형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는 2기통 모델이 제일 흔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3기통이나 4기통 같은 고성능 엔진이 들어간 차량도 많고요. 반대로 그 소위 불빠따라고 표현하는 빅싱글, 단기통 바이크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미들급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성향이라던가 스타일이 천차만별이고 한계 주행 능력이라던가 운동 성능도 이 베리에이션이 엄청 넓어요. 뭐 예컨대 야마하 R6 같은 모델들은 600cc밖에 안 되지만 이 4기통 엔진 달고 출력도 뭐 거의 120마력 정도를 뽑아내면서 공차 중량도 가볍기 때문에 뭐 라이더 실력만 좋다면야 1000cc 이상의 고성능 바이크랑도 뭐 얼마든지 고속 투어링이 가능합니다. 이 반대로 이 제가 옛날에 탔었던 BMW G650X 시리즈라던가 뭐 야마하 MT-07처럼 사이즈가 꽤 컴팩트한데 심지어 연비도 쿼터급만큼 잘 나오는 그런 바이크들도 있거든요. 뭐 시내 운전이라던가 이 출퇴근용 바이크에 딱 마지노선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정도인 것 같고, 또 장거리 고속 주행에 있어서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들급 같은 경우는 가장 팔방미인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체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리터급입니다. 이 1000cc, 즉 1.0L 언저리부터 뭐 그 이상 배기량을 갖는 바이크들이 대체로 이 구간에 속하죠. 1000cc 초반을 넘어서 막 K1600이라든가 골드윙처럼 배기량 막 1600cc, 1800cc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가는 애들을 뭐 오버리터급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리터급이 되면 일단 엔진 형식은 단기통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3기통도 있긴 하지만 주력은 2기통 아니면 4기통으로 딱 양분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골드윙이나 BMW K1600 같은 뭐 그런 바이크까지 가면 얘네들은 6기통 엔진까지 달고 나와요. 일단 혼다라던가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같은 일제 44 브랜드 모두 기본적으로 리터급에서는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 그러니까 BMW라던가 할리데이비슨 같은 제조사들이 가장 주력하는 체급이기도 하고 간판 모델들이 거기에 쭉 몰려있는 게 바로 이 리터급 시장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차량들은 뭐 대부분이 리터급 배기량 이상의 2기통 모델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BMW도 2기통 박스 엔진을 쓰는 R 시리즈, 그리고 4기통 엔진의 X1000 시리즈가 다 이 리터급 배기량으로 굉장히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륜차에서 리터급에 진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차체 사이즈가 상당히 우락부락하고 커집니다. 당연히 연비 효율도 뚝 떨어지는데, 사실 4기통 리터급 정도 되면 뭐 거의 뭐 4륜차, 소형차급 연비를 까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타시는 게 속편해요. 사이즈가 워낙 큰 데다가 기름을 하도 처먹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이 아무래도 시내 주행이라던가 출퇴근 용도로 쓰기에는 좀 곤란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보통은 주말에 레저나 장거리용 같은 그런 취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 차량의 출력을 비롯해서 각종 운동 성능 같은 그런 지표들은 확 수직 상승하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능이 좋다 뭐 이 수준을 넘어서 리터급은 진짜 차량의 출력이라던가 운동 성능이 사실 일반인 기준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영역까지 올라가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리터급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입문자한테는 절대 권유할 수 없는 그런 체급입니다. 솔직히 이 리터급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차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반떼 10년 무사고로 타고 다녔다고 해서 갑자기 막 8기통 720마력짜리 뭐 맥라렌 720S 주고 야 이거 타봐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셀링이라던가 이 브레이크 담력 같은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 타면 내가 아무리 아반떼 10년 운전 경력 가지고 있었어도 그런 사람들도 다 100% 까딱하면 사고 냅니다. 이 하물며 바이크는 어떻겠어요. 이게 이 바이크는 차와 다르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다 액션을 취해가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경력자도 아니고 처음부터 리터급으로 입문을 한다? 여러분 진짜 이 주변에 이런 새끼들이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무조건 말리세요. 진짜 제가 진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몇 년 전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너무 슬프고 좀 안타까운 사건이라서 그걸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는 거는 좀 실례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정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바튬의 광주 R1 이 사건 검색해 보신 다음에 제가 왜 시작부터 리터급이나 고성능 바이크로 입문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부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지막에 와서 분위기가 너무 좀 무거워졌는데요. 우리가 또 다 같이 오래오래 사고 없이 건강하고 재밌게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파심 때문에 저처럼 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어쨌든 여러분의 오토바이 라이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혹시 제가 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가능한 내용들은 또 정리해서 입도바이 열심히 털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안녕.